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예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대학들, 카톨릭 관동대학과 같은 대학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대, 그럼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교, 희망하는 대학을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서를 쓸 때가 되면 6개의 원서 중에서는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는 희망하는 대학이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틀림없이 합격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서 대학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대학들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입시 원서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원서를 쓰고 대학을 결정할 때 면밀한 분석이 더 필요로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다? 내가 실질적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과대학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우리가 의대 선발 인원은 수시에서 1876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강원 지역이에요. 강원 지역에서 한림대, 연세대, 미래,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인데 4개 대학인데 여기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78명이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35%. 물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대학은 한림대학교, 연세대, 미래는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강원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거나 막상 원서를 쓸 때는 그냥 내신 성적 보고 대충 원서 쓰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분석해야 되는 학교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대학의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53명을 선발해요. 그렇죠? 인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인원이 아주 적은 편도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전형은 좀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어요. 2024학년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8명. 이 일반 8명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누구라도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강원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인둥에서 2명을 뽑고 있고 농어촌 기초생활에서 또 2명씩을 뽑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 CKU 전형에서 8명, 카톨릭 지도자에서 2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9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쭉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략적 선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략. 첫 번째는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아주 높은 의과대학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모든 의대가 서울대를 포함해서 최상위 대학보다 더 높은 구간이죠. 하지만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체 의과대학에서 따지면 아주 중위권 조금 밑에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높은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관동대학을 택하는 방법은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고 학업 역량도 우수하고 비교과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고 다 이런 학생들이 아니죠. 그런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갈 테니까. 첫 번째는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다군에서 뽑아요. 정시는. 정시 다군은 아시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과 다군은 다른 학교예요. 만약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가군에서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성적이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다군의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몰리죠. 그러면서 훨씬 더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거든요. 수능 성적을.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정시에서 다군에서 선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거고요. 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가 안 높아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으니까 학생들의 원서 주인이 유입이 되어지고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다소 낮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교 활동을 되게 충실하게 진행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런 전략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2025학년도로 가면서 되게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학교의 CKU 종합전형, 특히 이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2024학년도까지만 선발이 이루어지고요. 2025학년도부터는 CKU 종합전형이 폐지되어지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일반이 8명에서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인데 특히 교과 전형을 보실 때는 뭘 봐야 되냐 하면 학생부 반영 방법을 꼭 봐야 되죠. 대학들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따라서 내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반영 교과 중 석차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을 반영해죠.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죠.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석차 등급이 있는 전 과목 반영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이든 재수생이든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리고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의 절사니까 의대 원서 지원에서는 수능 최저가 조금 낮은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3, 4의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니까 조금 더 낮다고 봐야 되고요.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한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9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은 25.8대 1이고 추가 합격 인원은 18명이에요. 충원율이 꽤 높죠. 200%.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루어졌고 내신 성적이 1.13에서 1.16 정도의 내신 성적. 다시 말하면 1.13에서 1.16 정도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3, 4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카톨릭 관동대 위쪽이 상위대학의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률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학생부 종합 CKU 전형은 전년도하고 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배수 3배수, 그리고 면접이 30%인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려요. 특히 학생들의 경쟁률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카톨릭 관동대학교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죠. 2022와 2023년도에 보면 경쟁률이 2022년도에는 12.4대 1,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5.4대 1.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들이 보통 뭐 25대 1, 30대 1을 생각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만큼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마찬가지로 면접 일자가 10월 24일에서 26일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0일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전년도는 15분 내외의 개별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영상 업로드 면접을 봐요. 영상 업로드.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에 의한 지원자 1일 개별 면접이고 영상 업로드 면접이 되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비해서 면접에 대한 부담이 다소 감소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왜냐하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지 않고 그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예 학점 없애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수능 체제를 적절히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는 2024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은 8명 모집에 전년도에는 추가 합격 순위가
4명, 충원율이 약 50% 나왔고 학생부 교과 성적은 1점이고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그 전년도에는 1.3이나 1.31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수가 더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정도의 수능 최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의 두 과목 평균의 절사 정도를 반영하는 정도가 되어지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아무래도 한 35%에서 4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률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마지막에 내신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를 볼게요. 올해 특히 이제 주목할 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면접 일자가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넘어가 버렸죠. 전년도에도 교과 전형이 수능 전에 붙다가 전년도는 수능 이후로 넘어갔어요.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면접 일자가 바뀌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원서를 쓸 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럼 쓸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높으니까 지원이 어렵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영남대학교 적절할 수 있겠죠. 영남대학교 영남 창의인재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3이나 1.4, 1.5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를 가려고 원서를 쓰는 구간인데 단점은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는 점. 이게 단점이고요. 건양대학교 일반 학생 면접, 지역인재 면접이니까 여기는 면접이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높습니다. 성균관대학 학과 모집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은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그러면 결국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일반고 내신 성적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있는 학생들 경우에 따라서 1.4 초반까지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해보면 카톨릭 관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 관동대학교 CKU 종합전형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원서를 쓸 때쯤 되면 꼭 생각해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때문에 원서를 못 쓴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는데 올해는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 부담이 다소 줄었다. 면접이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다소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강원인재 전형은 8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학교 CKU 전형은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에 두 과목 평균의 절사니까 의대 전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위 구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낮춤으로 인해서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낮춤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했던 목적이죠. 이렇게 수능 체제를 낮추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겠죠. 원서 지원을 많이 할 거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지금 보시면 3호 정도의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비교가 되어지는 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 등과 같은 또는 뭐 강원대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일반,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강원인재,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CKU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CKU 전형은 2021학년 같은 경우는 50%나 70%의 성적이 약 1.4 정도, 2022학년도는 1.3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29에서 1.34인데 보통 여기에 원서 쓰는 학생들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긴 어렵고 학생부 교과나 또는 학생부 교과 강원인재 전형도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되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강원 지역에 연세대 미래, 한림대,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연세대 미래하고 한림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와 카톨릭 관동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70%가 아니라 50% 평균 성적으로 보면 내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보시는 것처럼 자, 앞쪽에 나와 있는 게 50% 평균 성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강원대학교 평균 성적이 1.2입니다. 지역인재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1.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1.67이에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가 1.35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물론 당연히 연세대학교나 한림대학교가 강원대나 카톨릭대학교보다 내신 성적이 낮지만 50%가 아니라 70% 구간으로 보면 연세대학교는 합격생의 70% 구간이 4.16, 한림대학교는 70% 구간이 3.64예요.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는 강원 지역에 있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결국은 강원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사실상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교과와 종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 보면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과학고 합격생이 없고요. 영재고 합격생도 없습니다. 자사고 학생은 보통 보면은 3명, 2명 정도니까 사실 자사고의 합격 비율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이렇게 고려가 되어집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어려운 학교예요. 어려운 학교는 학교에서 첫 번째는 정시에서 가나, 다군에서 가나를 포기하고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중에 합류되는 시점. 아시는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게 나군. 그 다음에 가군, 다군인데 다군에서 선발하는 게 가나군의 사실상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군에서 의대를 쓰거나 약대를 쓰거나 치대를 쓴 모든 학생들이 다군으로 합류되고지기 때문에 경쟁률 높고 성적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춤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과 성적을 잡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갖추셔야 돼요. 그렇죠? 수능 최저를 버리는 대신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까다로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내신 성적을 만약에 한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CKU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또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올해 뭐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막 있는 상태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수능에 전에 면접이 어떠한 유형으로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면접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점들이 CKU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